자, 일단 볼게요. 이제 자녀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자녀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녀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이사주는 자녀에 대한 한마디로 어떻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렇죠? 엄마는 나무가 되어주고 뿌리가 되어주고 끊임없이 자녀를 향해서 자녀의 성장만을 기대하는, 오직 너를 믿고 산다. 나는 오직 너밖에 없어. 너가 나의 존재야. 너는 나의 인생의 전부야. 이런 사주죠, 그죠? 그렇게 써 있죠. 그 모든 걸 너를 위해서 내가 돈 버는 것도 너를 위해서 버는 거고, 내가 왜 내가 돈 버는데 너를 위해서 돈 버는 거야. 모든 엄마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내가 얘기하면 아유 모든 엄마가 다 그러는데 뭘 또 그 소리를 하나만 한 소리 왜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사상담하다 보면 얘기도 가끔 하다 있잖아요. 면전에 있는 사람 친구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사주 상담하다 보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은 꼭 친구들하고 달고 다녀, 서너 번씩 달고 다니는데, 이제 상담자가 있고,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이 한 2명 있잖아요. 그러면 상담자하고 얘기하면 상담자는 진짜 진지하게 막 내가 어떤 말해도 그야말로 피리 꽂히는 쪽으로 막 듣고 있는데, 옆에 하는 사람 뭐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나요? 옆에서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리나 봐요. 근데 당사자는요, 그게 자기 얘기예요. 왜냐면 그 사주의 정확성, 자기 입장에 맞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모든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르지만, 옆에서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나 봐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아무튼 이 사주는 그렇습니다. 모든 엄마가 그런 건 아니고, 이 사주는 특히, 자녀라는 존재감이 너무 크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자녀하고는 이제, 이 사주는 애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애증이 없어요. 이 사주는 자녀 애증이 없죠. 아까 누구야, 누구였더라? 그분은 아까 본분이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신혜담님. 신혜담님은 애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신현주님은 애증이 아니라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내 인생의 전부. 너와 나는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 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자녀 사주를 한번 봅시다. 자녀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 사주의 신현주님은 내 인생에서 정말 알다가도 모를 정말 아이러니, 정말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넌 뭐야? 라는 생각을 할 수, 효녀는 맞지만 안 맞아요. 이 따님은 엄마라는 존재감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엄마의 존재감은 인정하지만, 엄마가 그냥 워낙 나에 대한 희생을 해줬기 때문에 모든 걸 포용하고 엄마를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 못하죠. 이게 따님 입장에서는 철저한 애증이 돼버리는 형태죠. 이제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제가 또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엄마가 생각하는 딸과 딸이 생각하는 엄마의 개념이 달라요. 네, 되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이제 이 엄마가 이제 내가 이제 전번에도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이런 구조를 가진 엄마가, 여기 압구정동인데, 바로 가까운 현대 아파트에서 이제 엄마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진 엄마가, 이 사주를 가진, 이렇게 비슷해야 사주가 이제 똑같진 않지만, 이 사주를 가진 딸을 사주를 보는 거예요. 이 딸 사주를 보다가 계속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를 가우뚱. 내 딸 그런 딸 아닌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사주를 보는데, 이 딸 사주를 얘기하는데, 이제 거의 똑같아요. 개념은 좀 비슷한데, 내 딸 그런 딸 아니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본인 사주 한번 봐볼게, 내가. 일단 그거는 나 상담도 안 받을 테니까, 나 보니까 일단 사주 봐주고 볼게요. 근데 딱 보니까, 이런 구조인 거예요.
이런 구조는 기본적으로 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딸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는 대로, 내 방식대로 따라오는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딸이 어떻게 하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따님을 데리고 오세요. 따님 앞에서 내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따님도 데리고 왔더라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따님하고 이런 사주 가지고 이제 한참 내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이미 그대로 얘기를 했죠. 따님한테. 그야말로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는 너를 그렇게 믿는데, 너는 도속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억지 춘향 행세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는, 엄마 앞에서는 정말 왜냐면 엄마는 나한테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해주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속은 정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나중에 어떤 줄 알아요? 정말 달깃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하는 말에 그 고통스러운 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삶을 그러니까 그 속마음을 읽어주니까 엄마 앞에서, 그러니까 엄마는 벙 쪄가지고 보는 거야. 그냥 이거 뭐야 도대체? 내 딸이 그런 딸이었어. 근데 딸이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한 거죠. 일종의 이제 그런 특성이라는 게 그런 사주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자, 바로 이 사주는 딸에 대한 한없는 믿음.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이 딸도 엄마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엄마를 너무 잘 알아. 그래 엄마. 하지만 나는 힘들어. 엄마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런 부분. 갑자기 이 사주 보면서 제가 작년인가요? 내가 봤던 사주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거의 유사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아무튼 여기서 결말을 짓자면 내용 중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어차피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엄마는 어디까지나 엄마로의 모습으로서 끝까지 갖고 가는 거가 당연한 거고, 또 딸은 딸의 입장으로서 자기 생각을 갖고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당연한 거죠. 여기서 최고의 해법은 이미 근데 모르겠어요. 두 분이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해법은 첫 번째 떨어지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또 최고의 엄마고 최고의 딸이에요. 떨어지면. 근데 붙어 있으면 붙어서 서로가 좋은 거를 보는 것보다는 계속 이제 안 좋은 거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실망하는 걸 이제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떨어져 있으면 정말 계속 엄마와 딸과의 관계가 끝없이 내 새끼, 내 딸, 효녀 딸과 정말 둘도 없는 엄마의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따님이 독립하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런데 사주를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함께 같이 부모와 엄마와 같이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걸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뭐 저는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따님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주 구조는 괜찮은 사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는 사주는 맞거든요. 그래서 직업성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서, 안 그러면 이제 같이 있으면 직업성을 좀 확실하게 이루어서 좀 더 직장에서 메이는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피드백을 좀 나중에 주셨네요. 그래요. 과학고 나오고 대학도 카이가 뭡니까? 카이스트 가고 독일 교환학생으로 가 있어요.
아우, 아우, 좋네요. 그래요. 어우, 이거 뭐 최적합한 형태로 가야 돼. 아이고, 뭐, 더 이상 할 말 없네요. 네. 아무튼, 엄마와의 관계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떨어져서 최고의 딸과 최고의 엄마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떨어지는 거다. 근데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셔도 알겠지만 이사주는 엄마와는 어떻게 됩니까? 그쵸. 떨어지는 게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지만 떨어져 있으면 최고의 사주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사주가 갖고 있는 특징 자체가, 그렇죠. 이 사주가 자녀라는 자체에 대한 부분을 그야말로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 사주는 거기에 따르는 부분에 공감하죠. 우리 엄마가 최고. 어쨌든 빨리 어렸을 때부터 빨리 떨어졌다라면 더욱더 좋은 거죠. 더욱더 좋은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언제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져 있었던 건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진 건가요? 그러면 지금은 24시니까 언제부터 떨어지셨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네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주가 이룰 수 있는 거를 과학고는 기숙사예요. 뭐 할 말 다 했네요. 할 말 다 했죠. 이 도담토다님 자녀는 부모가 잘해주는 게, 이런 사주는 어찌 보면은 이제 효녀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냥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당연하냐면 효녀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또 해줄 수 있으니까라는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 갖고 있죠. 부모 거는 내 거는 부모 거,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죠. 사주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죠. 사주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부모와의 관계적인 부분은 그냥 아빠 자리, 그쵸? 아빠 자리, 엄마 자리하고 이렇게 네 자리가 합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는 딱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틀이 짜여져 있죠.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틀 자체가 이렇게 사이클을 딱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극히 가족주의적인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아주 소중하게, 이기적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내 이익적인 부분이잖아요, 원래. 이기적이라는 거는. 그런데, 그러면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철저하게 가지고 가죠. 부모, 형제, 자매, 모두 우리라는 울타리 속에서 철저하게 엮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육으로 효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미 하늘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뚝 떨어져 나왔죠. 하늘에서 이런 자녀는 너는 효녀 노릇을 하라, 이렇게 하늘에서 딱 던져졌죠. 자, 신금일간이 이제 사화를 받지만 어쨌든 기토 속에서, 기토는 이제 정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임수를 받고요. 이제 간목을 보지는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기토가 또 간목을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모든 게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굳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상대하고 싶은 사람만 상대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왜? 내 안에서, 지금 이 8자 8글자 안에서 내가 다 소화할 수 있는 조건값을 내가 가진 거죠. 하지만 운에서 어떻게 됐나요? 운에서 이 도화살 대운이네요. 할 말 다 했네. 하지만 이제 도화살 대운 자체는 좋지만 오행적 관점에서 조금은 약간 도화살 자체는 좋지만 오행적 관점에서 신금이 나 뜻을 이룰 수 있는 요지는 조금 약하죠. 그죠? 그렇죠? 여름이라는 시기니까 계절로 본다라면 그러면 도화살이라는 자체 트레이닝, 그러니까 어차피 이 시기는 트레이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덜 할 나위 없이 좋고 부족하게 느끼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기 때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더욱더 큰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조건값을 가진 시기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시기가 내가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금이나 수의 기운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채워지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노력하지 않겠죠. 오히려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부족하잖아요. 뭔가 해도 내 조건을 채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해. 이게 이제 때로는 좌절감도 되겠죠. 때로는. 하지만 부족하니까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죠. 그래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시기 때 뭔가 좀 바짝 치고 올라가는 게 좋죠. 바짝 치고 올라가는 게 좋아요. 이런 시기 때. 여기서는 이제 월살이잖아요. 월살. 그래서 월살 때는 약간의 어떤 약간 정체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시기 때는 공부하는 시기로 삼으면 좋겠죠. 월살의 시기는 외국에 나간다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좀 고심하는, 뭔가 좀 시기적으로 어떤 인생에서 젊은 나이 때 좀 한번 그런 게 있잖아요. 젊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아프니까 젊다? 뭐 그런 말이 있던가요? 아프니까 젊다? 뭐 이렇게 그렇듯이 젊어서 아예 아픔은 큰 성장을 위한 거라고, 성장통이라고 그러나요? 성장을 위한 아픔, 이런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 아픔이라는 거는 좌절이라는 것도 있고, 때로는 심리적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부분에 덜이 가는 느낌도 있고요. 이런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크기 위해, 성장을 위한 진통이죠. 성장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시기의 개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이 시기가. 그래서 저는 이 시기도 좋습니다. 이 시기도 그런 관점에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고통을 인내해야 된다라는 시기로 삼는다면, 자기 스스로가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저는 오히려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때 욕심을 부리고 욕심 뜻대로 안 됐을 때 느끼는 좌절감은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마음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은 마음 먹기 달렸다는 얘기죠. 고통이라는 자체를 달게 받았을 때는 그게 성장하기 위한 뭐라고 합니까? 잠시 뒤로 이렇게 움츠리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욕심을 부리면 움츠린 게 아니라 패배라고 느끼는 거죠. 움츠리는 것과 성장을 위한, 멀리 뛰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구리가 잠시 움츠리는 거를 욕심을 갖게 되면 움츠린 게 아니라 뭐가 돼요? 그게 실패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요 시기에는 그쵸? 이때 이제 뭔가 막 드러내겠죠, 뭔가를. 최고의 시기 여기죠. 인생에서 황금기. 37경이죠. 네. 자녀 잘 두셨습니다.